뭐냐면 막연하게 그 건강식품을 드시게 되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또한 나에게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식품을 아예 안 드시는 분보다 음식을 제대로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잘 챙겨 드셨을 때는 건강보조식품이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 비타민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더 좋은 영향을 줄까라고 통계를 냈죠. 그런데 오히려 종합 비타민은 영양제 대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음식 치유를 하면서 부족한 게 네, 안녕하세요. 음식 치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대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음식하고 다르게 건강식품은 농축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몇 배, 크게는 몇천 배까지도 농축되어 있는 게 건강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줄 때도 강하게 영향을 주지만 나쁜 영향을 줄 때도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기준이 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방송이나 미디어나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이 이거 먹어보니 좋더라. 그거는 그분의 기준이거나 또는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 물질, 특히 건강식품 그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류가 생기죠. 뭐냐면 막연하게 그 건강식품을 드시게 되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또한 나에게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식품을 아예 안 드시는 분보다 나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건강식품은 주의 깊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선천체질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체질을 구분하고 있는데 선천체질학이라는 것은 태어난 계절별 체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력 기준에서 2, 3, 4월에 태어난 봄태생 체질과 5, 6, 7월에 태어난 여름태생 체질, 8, 9, 10월에 태어난 가을생, 11월, 12월, 1월에 태어난 겨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별로 필요한 건강식품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건강식품이 있죠. 그래서 제가 23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경험한 거와 체질적인 토대로 해서 연구된 거를 보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자꾸 비타민C를 복용하면 소화불량이나 또는 위산이 과다하게 나오시거나 비타민C로 인해서 소화에 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겨울에 태어나신 분이 오메가3를 드셨을 경우에 그런 현상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사셨을 때 그 겉 포장에 보면 부작용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고 다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면만 보고 선택하는 거죠. 이 좋은 면만 보고 선택하게 되면 나한테 좋은 효과를 주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몸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복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쌓여서 어쩌면 질병화 되기도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타민이라든지 건강식품을 선택하실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먹었을 때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는 영양제도 있고 같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단백질을 녹이는 게 신맛이 강한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와 단백질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육을 생성하는데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운동하셔서 근육을 막 이렇게 생기고 싶어 하고 근육을 늘리고 싶은 분들이 비타민C를 과량 복용하셨을 때는 체질에 따라서 단백질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분명히 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이 좋아서 드시는 어떤 영양제라든지 또는 뭔가 스태미나를 요구하는 영양제라든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먹는 영양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드시는 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단독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복합적으로 섭취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6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면 그래도 그 효과를 누리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몸에 투여했을 때 문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이 어떻게 보면은
취급을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의약품이고요. 건강식품은 아무나 누구나 드셔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극물이라든지 약간 몸에 치명적인 어떤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다 배제된 것들이 건강식품이겠죠. 그래서 의약품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려서 처방하는 것을 말하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보조되는 식품으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식품은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적인 어떻게 보면 효과를 주거나 또는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체질별로 봤을 때는 봄, 여름생과 가을, 겨울생 태생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생들은 대부분 이제 오메가3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효과적이고요. 반대로 가을, 겨울생들은 비타민 계열의 건강식품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라든지 C라든지 비타민 A라든지 이런 비타민 계열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가을생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가을생들이 유산균을 드시는 경우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겨울생이 오메가3를 드실 경우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비타민 C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고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홍삼, 인삼 이렇게 열을 내게 하는 음식들, 열을 내게 하는 건강식품들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삼계탕이라는 거를 보양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인삼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뜻한 기운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보양식으로 주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아서 삼계탕만 먹으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처럼 몸에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줬거든요. 이와 같이 특정 어떠한 음식이라든지 보양식이라든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자신의 선천적인 체질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봄, 여름생, 그 다음에 가을, 겨울생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봄생들은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찌꺼기가 남게 되고 독소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뭐 지방이 잘 분해가 안 되는 분, 단백질이 잘 분해가 안 되는 분 등 이렇게 각각의 사람마다 분해가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생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잘 분해가 안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밀가루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요. 겨울생들은 지방이 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겨울생들은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드셨을 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생들은 단백질이 잘 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분해가 안 되는 어떤 식품을 드셨을 때 몸에는 그 분해 안 된 음식들이 결국엔 찌꺼기가 되고 피로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찌꺼기와 피로물질이 누적돼서 쌓이게 되면 뭐가 될까요? 결국엔 질병화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또는 많이 몸을 써가지고 오는 병도 있겠지만 내장기, 특히 오장육부에 생기는 모든 질병들은 음식으로 기인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 음식이 나에게 맞지 않고 소화, 분해, 흡수, 저장, 배설 과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소화 분해가 안 된다든지 흡수가 안 된다든지 또는 배설이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 체증이 되고 그 정체된 모든 음식물들이 결국에는 질병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음식을 자기가 드셨을 때 편안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고 배변도 잘 나오고 하는 음식들을 주로 드셔야지 뭔가 속이 불편하고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고 배변이 좀 불편한 음식들을 자꾸 드시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몸에 좋지 않겠죠.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고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지 않을까는 계절별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분석이 나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음식을 제대로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잘 챙겨 드셨을 때는 건강보조식품이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걸 잘 챙겨 드시거나 어떻게 보면 음식을 규칙적으로 종합적으로 골고루 잘 섭취하시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보조식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잘 챙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태어난 분, 여름에 태어난 분, 가을에 태어난 분, 겨울에 태어난 분에게 맞는 음식들을 잘 챙기시고 특히 해당하는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는데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되도록 피하면서 생활하신다면 영양제를 굳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40대 이후에는 칼슘 유실률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단백질 섭취와 식후 커피 섭취가 많기 때문에 칼슘 유실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칼슘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탄산칼슘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좀 문제가 많다고 지금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칼슘을 잘 선별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합 비타민은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에 부담을 두고 많은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는 결국엔 그걸 분해해야 효과를 보거든요. 그런데 간이 거기에 분해하는 능력이 풍부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국립암센터에서도 메타그래프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종합 비타민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더 좋은 영향을 줄까라고 통계를 냈죠. 그런데 오히려 종합 비타민은 좋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각자마다 분석을 해서 그 영양제만 골라서 단독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필요한 영양제가 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제 대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음식 치유를 하면서 부족한 게 물입니다. 물. 우리가 음식을 먹던 영양제를 먹던 무엇을 먹던 간에 물이 그것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물을 굉장히 안 드시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한 주먹씩 약을 드시면서도 물을 뭐 반 컵 정도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그 작은 물로 그 약을 녹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체내에 물이 많더라도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약이나 농축된 걸 드실 때 물이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물 섭취를 좀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도 보면 이렇게 뭐 300ml, 500ml를 막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시지 말고 한 모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도 보면 마른 식물한테 물을 잔뜩 준다고 해서 그 식물한테 물이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비 오듯이 이렇게 가랑비 젓듯이 천천히 그리고 자주 물을 주는 게 땅에도 흡수가 잘 되고 식물도 흡수가 잘 되는 것처럼 인간의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요즘 건강을 위해서 물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보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수시로 한 모금씩 신경 써서 드시면 하루에도 보통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드시면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물을 거의 안 드시면서 영양제만 챙겨 드시고 음식만 챙겨 드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분해가 안 되고 찌꺼기가 돼서 내 몸에 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로 몸을 씻어낸다 생각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긴다고 해도 마음의 병이 들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제부터 먼저 돌봐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요. 지금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조건이 안 좋고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모든 삶을 이렇게 노력하신다면 더 좋은 건강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음식 치유를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은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부터 정신적인 문제부터 그리고 주변 관계에서 갈등부터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생활의 관리를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드닥터 정대희 박사였습니다.